내가 특정인을 이름을 거론 안 했잖아. 아, 이거 피가 안 되고 잘라야겠는데? 카메라 돌고 있다니까. 아 진짜? 이건 편집하겠지. 이거 아, 설마 네. 이거 다 죽자는 거지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모르고 내면 안 된다고. 이게 서울 서울이 서울 S. 묻고 아 이거 발음이 좋은 사람 없어? 서울이 묻고 세 개가 다 바다. 아 한국말로 하면 되는구나. 아. 서울이 뭘 물어? 그러니까 이 문장이 잘못돼 서울이 묻는 게 뭔지 몰라. 아 그거는 포럼에서 다 발제하고 설명하겠지. 뭘 묻는데? 근데 이게 지금 총괄 건축가 파트너스들 포럼을 한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그게 저도 이제 이것 때문에 서울을 왜 다른 나라 건축가한테 묻냐. 그래서 이거는 서울이 묻고 한국이 답하다로 하든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라고 했는데 그래서 조금 알아본 게 여기 이제 불린 그 한국 사람들이 그 싱크탱크 멤버더라고요. 서울시장? 서울시장 시장에 자문들. 예, 그렇게 들어가 계신 분인 것 같아요. 아니 건축가 파트너스는 누구누구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건축가가 있고 총괄 건축가가 있고 네. 파트너스들이 있는데 파트너스 10명. 해외 5, 국내 5. 헤더의 헤더의 유엔 제임스 코너죠. 제임스 코너, 벤 반버클, 도미니크 베르, 미르겐 마이어. 유엔 마이어 그리고 우리 로컬은 좀 찾아봐. 아, 아니, 야 아니, 지금 얘기를 자꾸 지금 형들 시킬래? 다 물려고 아, 지금 하는 진짜 거잖아 지금 작게 만드네, 내가 몰라서 그러겠어 지금 몰라, 다 물려고 나는. 하는 거잖아 말해봐. 몰라. 말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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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빨리. 기분 나빠 나 안해 정확히 해야겠어. 구자훈, 최민규, 아 구사훈이구나. 아. 맹필수, 존홍, 오웅성 교수님. 이거를 열 때 대다수의 사람도 그분들이 어떻게 초대가 됐고 하는 거는 전혀 모르고 이거 관련해서 조금 이렇게 다른 것 때문에 알아봤더니 총괄 건축가 파트너스라는 그런 그분들을 가지고 포럼을 하고 다 들어봤더니 이제 이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하겠다. 뭐 여러 약간 번. 그런 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서울건축 파트너스를 뽑은 거는 좀 됐을 거예요. 제가 이게 작년인가 그때 뽑고서 도대체 그래서 10명을 뽑아서 뭐 할 거냐 라고 계속 궁금증도 있었고 10명을 정말 뽑아서 이 사람들이 서울에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 특히 해외 건축가 5명을 세계 어느 나라가 이런 식으로 도시의 뭘 만드는 거를 해외를 이렇게 불러가지고 해외 온다고 해서 올 사람들도 아니거든 내가 봤을 때. 이번에 3명 왔지. 2명은 이제 영상으로 했더라고요. 아니 저는 해외 건축가의 작업이 국내에 생길 수 있다고 봐요. 그거 자체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국가의 공공건축에서 어떤 행정적인 거나 이런 큰 메커니즘에 그 사람들이 왜 메인이 되는지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발표도 보면 네. 그냥 본인들 작업 설명하시거든요. 건축가마다 자신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철학이 있고 접근이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대부분 그걸 설명하셨어요. 이게 총괄 건축가라는 걸 서울시는 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 총괄 건축가는 도시의 계획을 하는 기획가이고 방향타를 정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행정으로 서포트를 해주고 어떤 사람이 잘 어느 곳에 적세적소로 쓰여질지를 기획을 하는 사람인데 내가 보기엔 여기 플레이어들이 와 있는 거야. 특히 외국 애들은. 이 교수님들은 그런 기획을 하시는 분들이 잘 모르겠는데 이분 교수님들 이름은 다 아는데 무엇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페로나 이런 사람들은 플레이어지 이것들을 행정을 기획을 하거나 어떤 시스템을 기반으로 도시를 만들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 아 이거 유튜브에 있었잖아 이거 그쵸? 유튜브에 생중계한 게 라이브로 올라와 있죠. 올라와 있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이제 우리 로컬 분들은 로컬 이제 교수님들이나 이런 도시에 대한 고민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건축가로서 한 명의 건축가로서 혹은 한 명의 학자로서에 대한 고민이 느껴질 수도 있는데 외국 건축가 5명은 약간 자기를 세일즈한다는 느낌이 좀 강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저도 안 보기 전에는 그거 결국 세일즈밖에 안 되지 않겠냐 했는데 이런 시도 자체가 그 외국 건축가는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이 서울을 어떻게 알겠어요. 알고. 오랜 그거를. 그다음에 주제가 있더라고요. 이제 총괄 건축가 분께서 앞에 기조연설에 뭐 자연, 그다음에 뭐 5분 도시, 15분 도시, 뭐 이렇게 하는 뭐 스마트 시티 뭐 이런 그 디지털화된
그런 거에 이제 질문이 약간은 구체적으로 들어가긴 해요. 뭐 자연을 얘기하실 거냐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는 이제 풀어내셨는데 그냥 저는 그 외국 건축가들이 지금 발표한 내용이나 이런 접근은 그냥 EBS에서 약간 그냥 기획해서 하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지? 그래 옛날부터 해왔던 아니 얘기잖아요. 차이가 그리고- 있을 수가 없죠. 10분 네. 동안 얘기를 그 사람들이 하는데 근데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총괄 건축가 10명이잖아요. 해외 5명은 서울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국내 5명은 왜 발표할 기회도 없어? 발표는 안 하고 토론은 했죠. 토론을 하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그래서 뭐 자연에 아. 대한 생각, 뭐 이런 생각들은 다 한 거지. 그래서 아니, 서울이 근데 먹고 그거는 좀 세계가 틀린 것 답한 거야.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한국은 아니, 답하면 안 돼. 네. 서울은 아니, 한국에 물어야 있는 돼. 사람들은 물을 서울 물어야 에스크스나. 되는 거였고 세계가 그래서 The world answer. 너무나 일반적인 얘기들을 아무 도시나 아무 국제적인 아무 아무 상관없잖아. 도시나 해서 할 수 있는 얘기들을 그냥 한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서울에 대한 독특한 어떤 정체성이나 이런 도시 맥락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얘기는 상하이나 예를 들면 다른 데 어떤 비슷한 컨디션에 있는 도시를 해서 얘기해도 되는 이슈들로 그냥 채워지지 않았나? 제가 얘기했잖아요. 5학년 학생들하고 음. 그냥 늘상 하는 얘기예요. 그냥 다- 늘상 하는 작업들이고 차별화를 나는 잘 못 느끼겠더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 뭐 이 보행 친화적인 도시를 만들어야 네. 된다. 뭐 대사가 다 뭐 다 그래요. 그런 것들 음. 그런 네. 것들이 그리고 다 자기가 여기저기서 해왔었던 것들을 네, 하나씩 네, 이렇게 네, 다 거기. 얘기해주면서 그것 때문에 자기가 뭘 만들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벤반 버커는 약간 그런 이미지를 만들었지만 아, 그리고 근데 이게 또 100년 후의 미래, 100년 근데 후의 서울 벤반 얘기. 버클은 요번에 발표했을 때 가장 내용이 없고 그러니까 서울시를 막 이렇게 하는 내용으로 그냥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쵸. 정말 건축가로서도 전 너무 실망스러웠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그 패널들이 이제 교수님들이 나와서 이제 얘기를 하셨잖아요. 총괄 건축가 분께서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의견. 그래서 이제 각자가 생각하는 뭐 자연에 대한 생각, 뭐 그다음에 또 사람에 대한 생각, 뭐 이런 거로 해서 답변을 하셨고, 그러니까 이제 조농 교수만 자기가 아니라 자기는 질문을 하고 싶다 그래서 질문을 2개 정도 했어요. 그런 질문이 있었지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또 이렇게 정확하게 답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시간도 없었고 하지도 않았고. 헤더윅이랑 UN 스튜디오가 유독 우리나라 프로젝트를 좀 많이 가져가는 느낌이 좀 있지 않아요? UN 스튜디오가 생각보다 아파트를 진짜 많이 해요. 국내에서 아파트를 그렇게 많이 하는 외국 건축가가 별로 없는데 현대산업개발이랑 프로젝트 자체를 많이 했나 그렇고 해서 최근에 어떤 리스트 같은 게 있었는데 국내 그 외국 건축가들이 수행하는 프로젝트들 쭉 있는 게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차등을 주잖아요. 국내 건축가한테는 되게 적게 주고 해외 그렇죠. 건축가는 되게 많이 줘서 해외에 계신 분의 말에 의하면 한국 시장은 야 거기는 그냥 부르면 다 줘 이렇게 약간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다가 저는 프로젝트는 어쨌든 뭐 더 선진화된 거든 아니면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뭐 어떤 프로젝트는 단위 돈도 더 많이 들어가는 프로젝트 있을 수 있는데 왜 해외 건축가들이 총괄 건축가를 하냐 이거죠. 총괄 건축가 파트너스. 아니 있어요. 다른 데서 뭐 예를 들면은 뭐 비엔날레를 하던 뭐 이럴 때 다 총괄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행정에 개입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어떻게 알며 정말 거기에 관심이 있을까요? 그렇지. 그거 제대로 이해하는데 임기 다 끝날 거려. 이게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도시기도 하고 이거를 이런 식으로 잠깐 와서 자문을 한다는 형식으로 하는 게 서울건축 파트너스 이런 제도 저는 굉장히 의미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해외 건축가가 이렇게 들어와서 자기 차라리 작업을 하라고 그래. 작업을 하나씩 차라리 주는 게 난 훨씬 더 아니 낫다고 작업 봐. 이미 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것도 이런 어쩌면 이게 결국 이런 거는 정책의 기조를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정책의 기조를 잠깐 온 사람이 어떻게 만들 수가 있어요. 대놓고 얘기하면은 이 서울시의 어떤 전시적 어떤 행정 같은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이슈들이. 왜냐하면 그건 분명하죠. 그러니까 그 일환으로 지금 되는 거예요. 유독 그 시장이 아니, 바뀌면서 거기 내용에서 보면 3가지를 얘기하잖아요. 뭐 그린, 스마트, 뭐 글린 주고. 그다음에 뭐 수직 정원, 수직 정원을 얘기해. 그래서 네.
땅을 돌려주고 건물은 수직화되자. 그 얘기는 이미 강변군 콩갈건축가가 오세훈 시장이 됐을 때부터 만들었던 표제들이고 그것들을 얘기하는데 그것들을 이용해 먹으려고 주제도 그렇게만 정하고 나는 이 주제에서 논했던 대답들 중에 휴먼 스케일에 대한 얘기를 쏙 빼고 얘기하니까 다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그걸 들어가는 순간 수직 정원도 말이 안 되고 랜드마크도 얘기 안 되고 어떤 한국 사람이었던 것 같아. 이 표제에 가장 잘 맞는 프로젝트가 용산이다 이럴 때 깜짝 놀랐어. 예. 아 이거 완전히 뭐 누구한테 아니, 들으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 그다음에 그 뭐지 유엔 스튜디오에 그 건축가는 자기가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걸 하는 거예요. 그거에서 이거야 이렇게 해서 높은 고층 이렇게 밀고 이렇게 이런 걸 몇 가지 해서 스케치. 산좀 있고 한국이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는 그 건축물은 다 밀어 엎어? 100년 후에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 아니에요. 일단 100년을 묻는 것 자체가 잘못됐어. 왜 100년을 묻어? 그리고 그렇지, 또 부산도 또 누가 비슷해요. 하잖아요. 누가 하고 있다니까. 아, 근데요. 제가 뭐 하나 되게 네. 의심 가는 거 하나 얘기해볼까? 서울시에서 지금 프로젝트 서울에도 있는데 뭔가 디자인 제안을 하면은 용적률이나 막 이런 거 왕창 네, 풀어주는 그렇죠, 그렇죠. 거를 매년 해요. 그 백자 같은 거 하나 어. SO에서 했었던 것도 있었고 그거를 디자인이 특이한 거를 가지고 오면은 용적률에 이런 거 왕창 풀어주겠다고 해서 매년 공모를 하거든요. 오세훈 시장 바뀌면서 시작한 건데 그건 난 있는지도 모르. 근데 그게 해외 건축가를 끼고 대부분 많이 해서 사실 그것도 되게 위험하고 공공에서 민간이 그런 걸 제안해가지고 민간의 그런 수익 사업인데 물론 공공적인 거를 추가적으로 넣으라고는 하지만 그만큼을 올려주고 그걸 대부분 하는 사람들이 해외에서 온 건축가 물론 국내 건축가들도 뽑히어서 되는 것들도 있지만 해외 건축가 지금 얘기하는 건축가들 많이 돼요. 그렇게 해서 하고 이 사람들은 다시 또 자기네들이 그런 것들을 계속 만들 수 있는 터전을 주는 거잖아요. 사실 만들고 이렇게. 그리고 이것도 거의 이런 식의 이야기와 파트너스가 된다라는 거는 그럼 그게 기획이 기회가 되고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상황이거든. 굉장히 저는- 의심스러워요. 아니 솔직히 나는 두 가지 포인트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연결해서 나 이거를 다 보고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그럼 이 사람들이 우리랑 차별화되는 게 뭐야? 그런 프로젝트를 해봤다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 기회를 가진 게 왜 그 기회를 왜 계속 외국 건축가한테 주면서 우리는 한 적이 없다를 만드냐 이거죠. 일본은 그러지 않아요. 그게 국내에서 그런데 예를 들면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국내에서 그런 프로젝트를 할 수 있게 다 뒷받침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랑 차별화돼 있는 건 아까 얘기했잖아요. 얘네들이 얘기하는 거 학교 학생들하고 얘기하는 거 똑같아요. 그런데 그 결과물이 다르지 않냐? 그래, 그 경험이 있으니까. 근데 그 경험 차이라고 이 사람을 부른다고 하면 우린 영원히 그 경험을 못 갖는 거죠. 이 어마무시한 맞아요. 이런 프로젝트를 국내 건축가가 할 수 없으니까. 저는 결과물이 다르다는 것도 조금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과연 외국 건축가들이 지금 하는 공공건축들이 성공리에 잘 안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요. 이 한국 시스 공공건축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없죠. 들면 이제 공공건축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당장 그 강릉에 지금 리차드 마이어 하간 한그 그거 미술관이 공공건축 있잖아요. 아니고 DDP 있잖아 DDP. 그러니까 DDP 같은 경우는 DDP 가 유일한 사실은 사례. 어떻게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자하디드가 디자인을 했지만 사무라는 회사와 삼성이라는 네, 회사가 네, 엄청난 어마어마하게, 돈을 쏟아 네. 거의 그 뭐 도네이션 개념처럼 많은 시간과 돈을 쏟아서 만든 작업이고 그 예를 들면 치퍼필드의 그렇게 저희 많이 아모레 줬잖아. 퍼시픽조차도 그것도 결국은 민간 민간이지. 사업이기 때문에 그 정도 그러니까 퀄리티가 나오는 나왔다는 거. 거지. 근데 결국은 그 정도의 어떤 서포트를 해주고 그 정도의 그러니까 그 베이스가 된다면 국내 건축가도 충분히 그 정도의 작업을 만들 수 있는 역량들이 있을 텐데 항상 국내 건축가들이 그 프로젝트를 가져왔을 때 문제점은 뭐냐면 그런 경제적인 그 어떤 경제 이슈라든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공비 이슈라든지 어떤 정책적인 이슈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항상 그런 것들을 만들서 못하는 어떤 그러니까 사안적 이제 제약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포인트가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똑같은 거예요. 왜 해외 건축가한테는 같은 공공건축인데 이 사람들한테 설계비를 막 설계비 공사비가 막 어마무시하게 주고 여기는 안 되냐 이거예요. 아니 그게 제일 쉬운 말이 있잖아. 그게 너무 힘들. 공모전 당선되면 뭐 첫 번째 회의 들어가서 뭐라고 들어? 증액은 없습니다. 이게 네, 처음 듣잖아. 네. 지금 뭐 DDP는 몇 번 증액됐어. 네. 그분들이 당선된 분들이 이제 옛날 저희 이제 사무 출신들이잖아요. 저도 이제 언뜻 들었는데 이제 공사비 때문에 많은 지금 문제가 있다고 저도 언뜻 들었던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저는 이제 그
결과물 자체가 저는 좋은 결과물이라고 보거든요. 당선안이 뭐 어떻게 좋은 거 보이죠? 뽑으셨잖아요. 아, 그렇지. 네, 아무튼 저는 뭐 아무튼 잘 지어지면 의미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과연 그 공사비로 지을 수 있겠냐는 거야. 심사위원들이 나중에 이제 비하인드로는 이거를 정말 딱 건축만, 나머지 기계, 소방, 뭐 전기 다 뺀 딱 건축만, 뭐 전시도 다 빼고 그 설비도 다 빼고 그럴 때 겨우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였거든요. 정도였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근데 일반인들은 외국인이 하면 저렇게 건물이 나오는데 왜 한국 건축가가 하면 이렇게 아니 너무 공사비가 차이 나는데 그게 근데 그런 거를 심어주는 거 하나랑 행정에 이런데 이렇게 파트너스의 외국인을 넣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죠. 우리가 스스로 해결을 못하는 나라처럼 해외에 비치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공표하는 거랄까 전 세계에. 결국은 그 발주처가 그냥 뭔가 홍보용으로서 외국 건축가를 많이 쓰려고 하는 게 가장 나는 큰 이유가 아닐까요? 그 부분에 그럴 수도 있다고 보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요즘 청담동 럭셔리 주택 할 때 그 이름만 빌려오잖아요. 실현도 못할 안 받아와가지고 우리나라 CC 풀고 그렇지만 누가 설계해서 딱 붙어 있잖아. 그래서 분양가 비싸게 받고 그건 민간에서 그러는 거는 자본 논리가 돌아가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 그걸로 잘 팔니까. 근데 공공이 그런 거에 앞장서야 되느냐. 어떤 철학인 거냐는 걸 질문을 해야 되는 거지. 근데 그거 질문조차 못 던지고 거기서 지금 하는 프로젝트들이 엄청 대단하고 해외 사람 불렀으니까 되게 붐업이 되고 이런 얘기가 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슬픈 거죠, 현실이. 그리고 이것도 그래요. 여기에 서울이 묻고 세계가 답하다가 뭔가 어드밴스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개발도상국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사실 이 사람들도 아니 이 복잡한 서울을 왜 나한테 답을 달래라고 할 것 같아요. 그들이 볼 때도 서울은 그렇게 가벼운 도시가 아니에요. 그거를 동대문은 하나 있으니까 그나마 의미를 가질 수도 있거든요. 서울이 엄청나게 그렇죠, 크다고 해서 노들섬에도 뭐 하나 그런 거 지어놓고 이번에 코엑스지 코엑스에도 뭐 하나 지어놓고 한다고 그런 식으로 하고 서울린 곤도라. 그렇지 저기 또 저기 어디야 상암. DM 상암에도 뭘 하나 지어놓고 하면서 이런 것들을 이런 기회들을 하면서 대부분 해외 지명 공모로 한다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문제가 있고 심지어 코엑스는 하는 줄도 몰랐어. 비하인드 스토리 다 얘기해 줄게요. 나는 정님이 이렇게 같이 들어왔다 해서 뭐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정님하고 DMP랑 이미 하고 있는 프로젝트래요. 하고 있던 프로젝트를 갑자기 그걸 열어서 그러니까 그 코엑스의 회장님이 바뀌어서 갑자기 이미 계약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데 그냥 그 외부 그거를 바꾸는 현상을 갑자기 열어가지고 한 거래요. 그러니까 왜 그런 일을 하냐고요. 코엑스가 공공공사죠. 그럼 그 공공사에서 공공이잖아 그것도. 그래서 코리아 이제 엑스포 졸지에 어쩌고 그거 아니에요. 한동안 동그란 화분이 있었는데 이제 네모난 화분으로 이제 아니 근데 바보같이 생겼어. 너무 아니 그게 못생겼어. 아니, 코엑스 외관 아니, 지금 디자인이라고 했는데 코엑스인 줄 몰랐어. 도미니크가 어떻게 봐도 지금 코엑스. 지하 개발이 있고 그 위에 지금 이제 코엑스 그 파사드 디자인하는 이게 거를 일부를 헤더잉 한 한 건데. 거고 그리고 그 건너편은 이제 지금 노만 포스터가 그 현대사업 현대 사업을 그건 하고 있고 민간이니까. 뭐 그렇지. 도시 전체를 이야기할 때 외국 건축가들이 와서 그 도시를 잠깐 와서 자기의 어떤 뭐 잠깐 아무런 그냥 배경 없이 잠깐의 어떤 느낌으로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큰 의미가 없지 않나? 그 관점에서 이 생각이 드는 얘기를 거거든. 좀 그 관점이지만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은 이 사람들 올 때 얼마씩 받을까? 갑자기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냥 비행기 편을 주나? 당연히 주죠. 그러니까 비행기 편을 주고 이런 뭐 이거에 최소 대한 비즈니스. 자본비를 네. 주고 최소 비즈니스. 아 비즈니스 이상 주죠. 그리고 실제로 비즈니스가 있을 때만 올 거고 그런 거 봐서는 과연 이게 얼마 정도의 투자금이 그 사람들한테 이 정도 그런 돈을 줘가면서 뭐 새롭지도 않은 이야기와 그걸 통해서 서울이 좋은 방향을 이끌 수 있는지에 대한 굉장히 의문이 드는 이거를 굳이 해야 되는가 저는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떤 식으로 해도 된다고. 외국 애들 와도 되고 다 되는데 나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금이 뭐 첫발이니까 이럴 수 있다고 치는데 계속해서 좀 발전된 모습으로 나와야지. 결국엔 어떤 한 사람의 정책을 빛내기 위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행사가 이루어지고 우리 세금이 쓰여진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반대다. 근데 계속 그럴 것 같은 우려가 있어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서울시가
해외 건축가들도 국내 건축가들처럼 대하면 다 되지 않을까? 안 오지- 라는 안 생각이 오겠죠. 들었어. 안 막 좀 오겠죠. 막 일도 좀 시키고 그다음에 마치 이제 모시는 듯이 하니까 한 장짜리 공모 5번 바꾸라 그러고. 네, 네. PT 사전에 보내고 컨펌 받으라고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돈 안 어서 한 주면 번만 안 오십시오. 온다고.